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그럼 연극은요? 아, 대학로 연극 즐겨 보신다고요?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미국의 극작가 에드워드 올비의 주스토리, 동물원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죠. 에드워드 올비는 1928년 워싱턴 DC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는데요. 다행히도 출생한 지 2주 후에 미국의 부호 집안인 올비가에 입양됩니다. 계속 일이 잘 풀리면 좋으련만 그는 물질적으로는 풍족해도 정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친부모에 대한 원망과 양부모에 대한 반항으로 그는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는데요.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교인 트리니티 대학을 잠깐 다니다 그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집을 떠나 거리에서 여러가지 생업에 종사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때도 문학은 좋아했는지 그는 그 시기에도 시와 소설을 꾸준히 썼는데요. 그렇게 그가 30살이 되던 1959년 그는 데뷔작인 동물원 이야기를 발표했고 미국에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1962년 그의 명성을 확고히 해준 그의 대표 작품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를 발표 후 그는 미국을 대표하는 극작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3번의 드라마 부분 퓰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작품 특징은 미국 문화와 결혼, 육아, 종교, 상류층의 부조리를 드러냄으로써 미국적 이상의 허위를 폭로했다는 점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버림받고 길에서 지내고 또 동성애자였던 그는 미국 사회에서 이질적인 존재였고 그렇기에 미국의 부조리함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었던 거겠죠. 자, 이제 작품을 봅시다. 작품에는 2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피터와 제리. 피터의 모습은 어때 보이시나요? 푸근해 보인다고요? 돈이 많을 것 같다고요? 맞습니다. 피터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맨해튼에 거주하는 미국의 중상위층의 인물입니다. 자, 이번엔 제리입니다. 어때 보이시나요? 네, 그는 가난하고 쉐어하우스에서 가장 초라한 방에 사는 인물입니다. 네, 이 사진은 미국의 센트럴파크 사진입니다. 센트럴파크 동쪽은 피터가 사는 부촌이고 서쪽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원룸촌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재 여기쯤 벤치에 있습니다. 작품은 벤치에서 신문을 보던 피터에게 제리가 다가와 말을 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다짜고짜 피터에게 나 동물원 가봤다 라며 말을 겁니다. 그러자 피터는 예,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실 것 같나요? 날씨 좋은 주말에 공원 벤치에서 기분 좋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갑자기 나 동물원 가봤음 이라고 하면 말이죠. 무시하거나 대충 얼버무리겠죠. 피터 또한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몇 번의 말을 더 붙인 뒤 피터가 앉아있던 옆 벤치에 앉아 이제 대놓고 대화를 시도하죠. 그리고 제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중산층의 이미지를 피터에게 들이밀며 그를 분해합니다. 담배 피우시네요. 그러다 암 걸려요. 당연히 결혼하셨죠. 아들 있으시고 딸 둘. 아들 가지길 원하셨죠. 더 안 낳으시는 이유가 정관수술. 개도 키우시죠. 고양이 키운다고요. 당신은 개 키우고 싶었을 텐데 와이프랑 딸이 고양이 키우고 싶다고 했죠. 등등 초면이지만 그를 다 아는 척하며 그의 심기를 살살 건드립니다. 그런데 웃긴 건 그런 제리의 말에 피터는 다 들어맞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제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 진짜 가난해. 나 쉐어하우스 사는데 옆방에 중국인 가족 너무 시끄러워. 집주인이 흑인 여자인데 밤에 내 방에 맨날 들어오려고 해. 특히 집주인이 키우는 검은색 개 한 마리는 나 볼 때마다 물어 죽이려고 해.
왜 그런 곳에 계속 살아요? 아니, 그래서 내가 그 개 죽이려고 샌드위치에 쥐약을 내가 엄청 발라서 그 개한테 먹였어요. 개가 그거 먹고 시간 지나니까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빨리 죽어라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지켜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다 쓰러져 가는 개를 붙잡고 울면서 죽지 말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더니 다행히도 개가 안 죽었어요. 이제는 그럼 개와 친하게 지내세요. 아니요, 이젠 서로 신경 안 써요. 그 개도 이제 저보고 안 짖더라고요. 그 후에 제리는 자신이 동물원에 다녀왔고 동물원에 가보니 쇠창살로 동물들이 서로 가려져 있고 서로 신경도 안 쓰더라 라고 피터에게 말을 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합니다. 제가 그 벤치 앉고 싶은데 다른 벤치 가서 앉으시면 안 돼요? 제리와 피터가 벤치를 두고 싸우던 중 피터가 처음으로 화를 내며 제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왜 다른 벤치에 앉아야 되더라? 아니, 돈도 많은 양반이 양보 좀 해요. 자네가 내가 앉아있던 벤치를 뺏는 것은 괜찮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제리와 피터는 말다툼을 넘어 몸싸움을 하기 직전으로 치닫습니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던 제리는 너는 나 절대 못 이겨. 자, 이 칼 들고 싸워라며 피터에게 칼을 쥐어줍니다. 그러나 칼을 들고 망설이는 피터가 우물쭈물대며 서 있을 때 갑자기 제리가 그 칼에 몸을 던져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 후 피터에게 이제 우리가 진정한 대화를 했군요 라는 말을 남기며 제리는 죽고 막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 만족적인 삶만 추구하며 외부 상황에 너무도 무관심하지 않나요? 지하철에서 노인이 쓰러져도 누군가 폭행을 당해도 모른 척 지나가는 게 당연시되지 않나요? 제리는 집주인의 강아지와 죽이고 죽임당하는 그 순간 소통의 부재를 느끼며 그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서로에게 관심을 썼다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텐데 라면서요. 그리고 그 생각은 제리가 동물원에 갔을 때 확신이 됩니다. 동물원의 동물들이 쇠창살에 갇혀 서로의 무관심한 행동들이 현재 인간들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제리는 피터를 일깨워주기 위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터에게 말을 걸고 피터의 손에 죽을 생각이었던 것이죠.